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퇴임을 앞두고 중국에 대해 반도체 규제를 계속 발표하고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을 덜 때린 것에 대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친위대를 완벽하게 구성했으니 정식으로 취임만 하면 제대로 때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유독 수위 높은 발언을 하고 있죠.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때리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최대 20% 정도의 보편 관세만 부과하겠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은 중국과 미리미리 선을 긋고 미국에게 잘 보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로 알려진 멕시코는 대중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고, 인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미리미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 대해 60% 관세가 부과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한국만 해도 한국의 제품을 중국에게 중간재 형태로 수출한 이후 중국에서 이를 조립하여 미국에 최종 수출하는데요. 만약에 대중 관세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미국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써먹고 있는 자료인데요. 세계 각국은 관세를 상쇄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미리미리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화폐 가치를 약하게 만들어서 관세로 인하여 높아진 물품 가격을 어느 정도 끌어내리려는 목적입니다. 즉, 관세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려고 미리미리 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이미 트럼프 일기를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도 않았는데 세계 각국은 미리미리 화폐 가치를 낮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달러만 나홀로 강세를 보이게 되고, 이와 함께 국채 금리도 함께 오르죠. 그래서 트럼프가 공약 그대로 대중 관세 60%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하치하우스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일부 품목의 경우 60%까지 오르겠지만 평균은 약 20%일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 60%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품목은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뉴스와 비슷한 것 같네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트럼프가 공약과는 달리 보편 관세보다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물론 트럼프는 이것이 가짜 뉴스라고 말을 했지만요. 그런데 트럼프 경제팀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대한 보편 관세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조금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상무장관 지명자 역시 보편 관세를 실제로 도입하기보다는 협상 전술로 사용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터 나바로는 보편 관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죠. 참고로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일기 때 선두에 나서서 미중 무역 전쟁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반이 엇갈린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관세청을 신설하면서 제대로 관세를 때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관세를 때리긴 때릴 건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국인들이 아니라 외국 상품에 매기는 세금으로 재정을 상당 부분 충당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뒤를 이어 재밌는 기사가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다뤄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중국을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낭떠러지까지 민 이후 마지막에 결국 위안화 절상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트럼프 생각입니다. 시진핑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시진핑의 속마음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GDP 성장률 차트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던 트럼프 일기 때에는 중국의 성장이 나쁘지 않았네요. 중국은 늘 바오류라는 말을 써왔었죠. 6% 성장을 지키겠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일기 때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6% 성장은 꾸준히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이든이 잘 때려서 그런 건지 트럼프
트럼프의 대중 규제가 뒤늦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중국 스스로 자체적인 재정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게 말하면 재정비고 나쁘게 말하면 고금리에 가드 올리면서 겨우겨우 버텼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 일기 때 미국과 싸워보고 느낀 점이 많았을 거라 봅니다. 역시 1등 형님은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 내부 정비를 시작했다고 봅니다. 미국의 고금리 공격에 맞서 중국 정부는 중국의 대표 부동산 기업인 헝다, 완다, 비구이 위안에 대해 구조조정을 이미 마쳤습니다. 이때 일각에서는 중국이 망한다,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러한 말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위기는 오지 않았고 중국은 내부적으로 쳐낼 것들은 다 쳐내고 살릴 기업들만 살려가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미국도 약간 당황했을 거라 봅니다. 이 정도 때렸으면 항복 선언이 나와야 하는데 생각보다 잘 버텨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인데요. 최근 미국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위안화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계속 약세를 기록 중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세계 공통 현상입니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무역 전쟁에 대비하여 인위적으로 자국 화폐 약세를 통해서 관세를 미리미리 상쇄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달러 강세에 중국이 무너진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중국은 지난 2022년, 2023년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 시기도 다 견뎌냈었거든요. 이때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많이 파산했었죠. 오히려 지금은 위안화 약세로 인하여 중국의 수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중립입니다. 만약에 시진핑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10년간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입니다. 무언가 수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횡보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이죠. 다음은 유럽의 제1강대국 독일의 수출 금액이 정리된 그래프인데요. 이게 수출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오히려 수출 상태만 보면 한국보다 더 안 좋아 보입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중이죠. 물론 코로나 이후 2022년 과도하게 수출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요즘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수출인데요. 수출이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수출 금액이 연도별로 정리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것이 중국의 수출 금액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의 수출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역사상 최고의 수출을 달성했는데요. 그리고 올해에는 위안화 약세를 기록 중이죠. 그렇다면 중국의 수출은 더 개선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시중에 돈을 풀고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관세를 상쇄시키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21.6%까지 올라갔었는데 요즘에는 13%까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 관세를 부과할지라도 중국이 받는 타격은 트럼프 일기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우회 수출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방금 설명드렸듯 중국의 전체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24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향 수출 비중이 줄어들지라도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 금액은 매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망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힘을 비축하면서 수출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요 컴온 말하라고 와서 말하라고 합의에 도장 찍어 요맨 이러면 과연 시진핑은 오케이를 할까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긴 하지만 침체를 암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